큰 문제를 고르자면 고령화 문제일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또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고 일하기 힘들어지는 노후를 대비해서 현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하루에 한 번 간단한 알약 하나로 140살 아니 200살까지도 건강하게 20, 30대의 신체로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격이 우리가 먹는 비타민제와 비슷한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기약 없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획기적인 약이 개발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와 그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NAD와 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1969년 시드니에서 유대인 혈통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는 헝가리에서 호주로 온 이민자였는데요. 어린 시절에 싱클레어 교수는 정정하던 할머니가 노후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노화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동하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은 노화와 유전자 표현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노화의 본질과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말뿐만이 아니라 이후 여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하버드 의과대학 종신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노화생물학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싱클레어 박사가 어떤 연구를 했길래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는 주로 세포의 노화 과정과 이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NAD에 관한 연구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로 모든 생물체의 세포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코엔자임입니다. 코엔자임은 생화학적 반응에서 효소의 활동을 돕는 비단백질 유기분자인데요. 효소는 생체 내에서 특정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물질인데, 많은 효소는 자체만으로는 활성화되지 않고 코엔자임이 결합해야만 활성화됩니다. 즉, 코엔자임은 효소의 활동을 보조하며 이를 통해 생체 내 다양한 대사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NAD는 체내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산화형인 NAD+와 환원형인 NADH가 있습니다. 산화형인 NAD+는 세포 내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환원형인 NADH로 변환됩니다. NADH는 세포 호흡 과정에서 전자 전달 체인에 전자를 공급하여 에너지 생성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두 형태의 NAD는 세포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전환되며, 이러한 산화 환원 반응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NAD+와 NADH의 균형은 세포의 에너지 상태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NAD는 에너지 대사, DNA 복구, 세포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 조절 등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NAD 수치의 감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대사 감소입니다. NAD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NAD 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노화 과정과 관련된 여러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NA 손상과 복구 기능 저하가 있는데요. NAD는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NAD 수치가 감소하면 DNA 손상에 대한 복구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세포의 노화 및 사멸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 반응 증가입니다. NAD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AD 수치의 감소는 만성 염증 상태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노화 및 사멸에 관여합니다. NAD는 세포의 생존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NAD의 감소는 세포 노화 및 사멸을 촉진하며, 이는 조직 기능의 저하와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NAD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체내 수치가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싱클레어 박사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NAD의 전구체인 MNM과 NR이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는 인위적으로 섭취하거나 체내에 주입하여 NAD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노화라는 것은 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과정이고, NAD는 그러한 복제 과정에서 DNA의 손상을 막아주고 세포 분열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질인 것이죠.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정상적인 DNA를 복제하지 못한 세포는 사멸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그냥 사멸하면 노화의 과정이지만 돌연변이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암세포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NAD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NR과 NMN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와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는 모두 NAD 플러스의 전구체로 세포 내에서 NAD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화합물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NR과 NMN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NR은 리보스단과 니코틴 아마이드가 결합된 형태이며 NMN은 NR에 인산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 작은 구조적 차이로 인해 각각의 화합물이 세포 내로 흡수되고 대사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NR은 세포 내로 직접 흡수될 수 있는 반면 NMN은 세포 내로 흡수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더 작은 분자로 분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NMN이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생체 이용률과 효과에 있어서 과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NR과 NMN의 생체 이용률과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NR이 체내에서 NAD로 변환되는 효율성이 더 높다고 제안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NR과 NMN 모두 NAD 수치를 증가시키는 잠재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단계입니다. 두 화합물 모두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NAD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세포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NAD는 또 다른 다양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사 건강의 개선인데요. NAD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비만,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대사 장애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보호 및 기능 개선이 있습니다. NAD는 신경세포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그리고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NAD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NAD는 세포의 DNA 손상을 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NA의 손상을 막는 것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암과 같은 유전적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NAD는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NAD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AD는 근육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기능 유지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근육 약화와 관련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NAD는 우리의 몸이 낡거나 고장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롭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의 영역은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지만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날의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화의 종말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